1월 28일, 네, 파주 쪽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눈 엄청 쏟아지고, 막 그랬었는데, 시장도 엄청 쏟아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먼저 빠르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라 이평선님 어서 오시고요. 식스맨님, 블랙스완님, 행복한 선택님, 플라잉 노마드님, 천사촌님, 혹부리님, 부자 되세요님, 거자님 오셨고요. 자유경제관님, 수영구 부자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한사발님 어서 오시고요. 미련이님, 유월대님, 이치카님, 남양동 꼬요? 네, 님 어서 남양동 꼬요님, 네, 남양동에 사시는군요. 좋습니다. 금빛 세상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엄청나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계신 분 한번 볼까요? 네, 유튜브는 또 어마어마하게 오셨어요. 네, 진숙자님, 엄형주님, 조길재님, 바니바니님, 천생이 바쁘셨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네, 10억 리치 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김민주님, 워렌 쿠키님, 레온님 반갑습니다. 이상철님, 부자케미님, JJ 뮤즈님 반가워요. 정효정님 너무 무서웠어요. 쫄지마 괜찮아요. 부자스통님 오셨고요. 화수분처럼님, 쑥쑥이님 오셨어요. JM님, 엄형준님 좋아요. 네, 포근한 미소님 어서 오시고요. 하얀 우유님, 풍님 부자님, 별콩님, 써니쌤님, 늘 해피 감사님 어서 오시고요. 담비랑님, 네, 우리 단풍이가 코를 건다. 담비랑님 어서 오시고요. 찐 부자 엄마님, 조수연님, 25억님, 노마드님, 오늘 많이 오셨네요. 피해브님 어서 오시고요. 솔개님, 최민서님 오셨고요. 오키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캡틴 아프리카님. 네, 아프리카 좋아. 예스 빠바님 어서 오시고요. 가와이. 네, 오혜영님. 네, 그리고요 황꼬부기님, 티나다나님 어서 오시고요. 하늘하나님, 찐빵님 오셨고요. 라라치제님, 요날라님, 박셀. 네, 어쩔까요? 박살났어요? 네, 조금 이따 한번 봐보도록 하죠. 강수연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연예인분 한번 오셨죠? 네, 수담펭귄님 어서 오시고요. 뭉클님, 김태희님, 네, 여기 또 연예인분 계셨고요. 오늘 연예인분도 많이 오셨네요. 배명선님, 최재형님, 초이쌤님, 정미란님, 그리고 김 스티브님, 최강우통 5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켈리사님도 오셨고요. 네, 오늘 네 궁금하신 거 되게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늘 미소님, 그리고 평범한 부자님, 황금대추님, 잡스님, 주식의 이대호님, 흐름을 알던님, 미키마우스님, 어서오세요. 이종만님도 어서오시고요. 추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 있죠? 네, 1월 매매를 보면 기관이 코스피장에서 17조를 팔았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을 기준으로 6.8%가 올랐다. 그럼 기관들은 순매도 17조로 해가지고 현금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주식시장에서 어느 시점에서 꼭 주식을 매입을 해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7조를 계속 들고 대기를 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네. 트라이 암스트롱님 어서 오시고요. 노노노노노. 파란 거 쓰면은, 네, 부정타, 부정타. 네. 아시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신발도 빨간 거, 네, 옷도 빨간 거, 빤스도 빨간 거 입어요. 네, 부자성님 또 슈퍼채팅 2,600원 고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베트남은 지수가 하한가를 맞았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베트남까지 볼 이유가 없는데요. 네, 베트남도 뭔 일이 있나 보죠. 네, 네, 양란님, 선한사학관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 우리는 저 머리 빨간색으로 염색했잖아요. 그래서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빨간 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등산복인데, 네, 오늘 그래도 장이 좀 빠졌으니까 파란색 조금 입었어요. 이게 그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TV 방송한테 나가잖아요. 장이 하락할 때 파란 넥타이 메고 가면은 그 시청자한테 항의 전화가 와요. 장도 빠졌는데 왜 파란색 넥타이를 했어?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국 갈 때 항상 붉은 계통의, 네, 넥타이를 하고요. 네, 항상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수익을 벌어놓은 거 조금 반납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 난 걸 조금 반납하는 개념. 왜냐하면 증시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네,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거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차라리 조금 갔다가 이렇게 슬쩍 얻어맞고 다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그냥 내가 한 50%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한 20% 반납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20% 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또 50% 먹으면 되잖아. 그럼 이거 지난번 거 합치면 80%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뭐 그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가 있어야지만이 뭐 시장이 거품이 빠지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은 그거 다 단풍이 같은 소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조정만 있으면 돼요. 그럼 거품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여러분들이 아 무서워 큰일 났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네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됐어. 잘 됐어. 왜 못 사가지고 열받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못 사가지고 막 그냥 안절부절 막 언제 사면 좋을까요 막. 근데 방송 들으면은 계속 사지 마시라고 했잖아. 네 삼성전자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새끼는 맨날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사지 말라 그러고 막 네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조정 들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응? 또 웃기는 거. 휠라도 얘기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네, 걱정들이 많은 날이죠? 네. 근데 조정이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사도 되나? 네. 아니, 올라갈 때는 사고 싶어서 막 안 달렸는데, 그때보다 가격이 더 싼데도 지금 이런 생각들이, 이게 사도 되나? 큰일 났네? 네.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네. 너무 웃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투자자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조금 겁이 나겠지? 네, 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조금 겁이 나겠지? 왜냐면 쫄질 않아. 네, 개인 투자자 쫄지 않아요. 사실 지수만 보면은 지금도 쫄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쫄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를 봐서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진짜 겁먹는 상황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많이 올랐을 때는 절대 사지 마. 건드리지 마. 올라가 버렸어. 내가 매수한 가격대보다 한 7% 이상, 10% 정도 올라갔어. 그럼 건드리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 그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마. 왜냐하면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매우 아파요. 자, 오늘 저녁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샀어? 주가가 올라갔어? 내려갔어. 그럼 여기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요 어쨌든 플러스 1%라도 나는 괜찮거든요. 지가 내려가봤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괜찮거든요. 아니 마이너스 10% 나도 괜찮아. 근데 고점에서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올라간 거에다가 요거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간 게 뭐 10%라다가 마이너스 10% 계속해 밑으로 내리면요 마이너스 20% 금방 나가버려. 이렇게 되면 그냥 네 아우씨 내가 뭐 하려고 주식을 샀나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 자괴감 들고 괴롭겠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데서 매수가 들어가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아직 하이닉스 얘기도 안 끝났어.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시작한 겁니다. 네. 장영규님은 원금을 2배 불리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수익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제 시황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만이 조정장을 버티는 거거든요. 조정장을 버티고 많이 먹어놔야지 그게 우리가 그 추수철에 꽃간에다가 쌀 가득 넣어놔야지 이제 보릿고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조정이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부터 하나씩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빠밤. 자, 1번이 뭐냐면 기관 놈들이요. 원래 이제 주제는 이게 아닌데 질문부터 해결하고 합시다. 기관이 17조 팔았어요. 현금 들고 갑니까? 자, 요거 있고요. 두 번째 휠라 홀딩스 세무조사 추징금 600억이 나왔습니다. 시간 외 급락이라고 봐야 되나? 마이너스 4%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도 돼요? 네. 이건 답이 벌써 나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재밌지 오늘? 네. 시장 조정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신나요? 네.
자, 기관 17조 팔았어요. 1월달에. 자, 우리 수급 동향 한번 봅시다. 오늘 방송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럴 때 방송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방송을 꼭 들으셨어야 됐죠. 그때 그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조정 나올 때 제 방송을 듣고 가셨던 분들은 자, 지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네, 조정장을 어떻게 넘기느냐, 어떻게 하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에 앞서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계속 들고 가면 됩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곰팡이 곰팡이 아니고요. 존버를 했더니 떡상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곰팡이 낀 떡국이 아니야. 네,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네, 존버하면 떡상하는 거예요. 네, 이 떡상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지? 네, 떡상입니다. 네.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연식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떡상이 뭔지 잘 몰라요? 떡락, 떡상 이런 거 있잖아요. 떡락, 떡상. 네, 떡상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네, 저기 있어요. 네, 세무추징금 이야기 있습니다. 네, 존버를 해야지. 그 많은 분들이 존버하면 저기 곰팡이 피고 못 먹는다고 하지만 떡상하는 거야. 떡상, 그냥 떡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네, 재밌으라고 갖고 온 거예요. 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존버하면 큰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몰라? 떡상하는 겁니다. 네. 자, 좋아요. 자, 기관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18조네요. 한 달 동안. 그죠? 1월 달부터를 볼까?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니들이 한번 뭘 했나 한번 보자 이거야. 28일까지요. 네. 2021년이 아니지. 2021년 11월. 1월 1일부터 1월 28일 오늘까지요. 네. 17조 5천억입니다. 17조 5천억. 자, 17 항상 기분 좋았어요, 원래. 17조 5천억을 팔았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기관들이 팔아먹는 걸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네. 자, 금융투자가 얼마 팔았습니까? 2조 7천억. 보험이 얼마 팔았어요? 2조 원대. 투신이 얼마 팔았어요? 2조 6천억. 이거는 개인 거니까 빠져버리고요. 금융투자 이 새끼들은 단타치느라고 그런가 빠져버리고요. 얘네들은 몰라. 근데 연기금이 중요한 거예요. 연기금이 8조 원을 갖다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8조 원을 갖고 팔았어요. 연기금이 8조 원을 팔았어. 오케이. 네. 뭘 미리 먹어야 돼. 그냥 떡상 한다니까. 그냥 떡상이라고요. 상한떡이 아니고 떡상. 상한가. 자, 연기금이 8조 원을 팔았어요. 우리는 기관 매매에서 연기금을 봅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방어군이에요. 소방수라고도 불리죠. 네, 소방수. 소방수. 그죠? 소방수예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뭘 좋아하냐면 연기금은 대형주를 좋아해. 네, 아시겠죠? 연기금은 대형주를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 연기금이 8조 원이나 매도한 이유는 뭐냐 이거야. 응? 연기금이 8조 원이나 매도한 이유는 뭘까요? 왜 팔았을까? 연기금은 8조 원을 왜 팔았죠? 여기 써놓으셨어요. 얘들은 운용 비중이 있습니다. 네. 내가 더 보유하고 싶긴 한데 자기들이 이제 족쇄를 딱 걸어놨어요. 이렇게 차커덕 했어요. 차커덕. 그래가지고 나는 전체 비중에서 만약에 얘네가 전체 돈이 100조입니다. 네. 근데 국내 주식에 나는 20%를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0%를 해야 되겠다. 20%를 네, 비중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족쇄를 쳐놓은 거예요. 네. 족쇄를 쳐놨어. 100조인데 국내 주식에 20% 비중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20조를 맞췄겠죠. 20조 어치를 샀어. 언제요? 작년에. 네. 근데 얘네 대형주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월달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 주가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20조 원인데 이게 30조 원이 된 거예요. 얘네 국내 주식 비중 20% 비중으로 하겠다라고 내가 자기가 족쇄를 딱 치워놨는데 이게 30조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 되겠지. 예. 팔아야 되겠죠. 왜? 비중을 20%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기금은 팔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급의 변화를 볼 때 주가가 폭락할 때 얘네들이 막 사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네들이 뭘 하냐면 팔기 시작합니다. 그 파는 게 이것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걸 누가 받아먹어요? 외국인이 받아먹어. 그래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간 다음에 누가 받아먹어요? 개인들이 받아먹어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수급의 변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학개미가 있기 때문에 기관 꺼져. 그리고 지들이 받아먹는 거죠. 동학개미가 이제 끌고 올라가는 장이 나오게 된 건데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연기금은 무조건 팔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뭐 작년에 뭐 50조 벌었다라는 거였는데 1년 동안 50조 벌었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지금 50조를 번 게 자랑이 아니야. 아시죠? 네. 얼마를 투자했는데 50조 벌었겠어? 이제 장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시장 이만큼 올라갔는데 대형주만 갖고 해도 네. 50조가 그죠?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올라갈 때 팔아먹으니까 네. 올라갈 때 팔아먹으니까 비중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한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30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팔았다 이거야. 그래서 비중을 맞추려고 팔았어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요? 현금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겠죠? 보유해야죠. 근데 주가가 하락해요. 비중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매도를 줄여요. 당연하지. 왜냐면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매도를 더 칠 수 없잖아. 매도를 줄여요. 그런데도 더 떨어지면 사요. 왜냐면 비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바닥이구나. 사야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자, 작년에도 항상 말씀드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요. 그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기관 애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연기금 애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주가의 바닥을 잡아줍니다. 지수 방어 역할도 하겠지만은 얘들이 사는 시점부터가 일단은 다 빠졌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을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기관의 수급이에요. 그럼 얘네들 현금 들고 있는 거 지금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조정이 끝나고 뭐 보면은 얘네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버티게 만듭니다. 외국인들이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매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기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바닥에서 하게 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올라갈 때 막 지르는 경우 많지 않아요.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재료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고점에서 지르지 않는다고. 밑에서 막 받아줘요. 그래서 기관 애들은 조금밖에 안 벌지만 수익률은, 승률은 좋아. 손해볼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안전빵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사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요. 네. 이 규모 자체가 전체 투자금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도 뭐 해외에도 투자하고 뭐 채권에도 투자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금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거기서 비중을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이제 정해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내 주식 비중 줄이겠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있긴 있었지만은 이런 그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매매를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도 하는 거지만 기관들도 그걸 해요. 프로그램 매매는 뭐냐면 오늘 내가 설명을 좀 드렸나? 아침 시황에서 이게 선물과 현물의 그 괴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 놓으면 보통 이제 선물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까지의 어떤 그 비율이 있어요. 선물을 보유했을 때 가지는 이자, 그 다음에 뭐
뭐 등등 하여튼 간에 뭐 그 만기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그 계산을 해가지고요. 현물 가격에다가 그걸 더하는 거야. 그게 뭐 이론 베이시스 뭐 하여튼 뭐 그렇대요. 뭐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어쨌든 선물 가격은 현물보다 비싸.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같이 가요. 왜냐면 만기가 되면은 현물 가격이 그 정도 갔을 때 선물이 맞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정상 시장은 선물보다 현물이 높은 거예요. 이것을 플러스 콘텐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가격 차이를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격 차라고 생각하세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를 가지고서 매매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선물이 높으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요. 근데 현물이 높으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들이 막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종합주가지수가 빵 차고 올라가 버리면요. 선물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 거래일의 그 베이시스를 보게 되면 이게 괴리율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5일간 나왔었는데 최근 5일 동안 상황을 봤더니 플러스 콘텐고 시장이 이틀이었고요. 백워데이션이죠. 마이너스 시장이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막 나갔지. 네. 야! 선물이 더 높아! 아니지. 현물이 더 높아! 팔자! 현물이 고평가야! 선물이 저평가야!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대고 갖다 던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의 매도는 자기들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파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는 여기 안 잡히니? 네. 여기 어디에 있을 건데 하여튼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도 따로 보셔야 되겠지. 네, 그것도 저기 보시면 나오는데 굳이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요.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물이 다시 내려가겠죠. 현물 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겠죠. 주가가 저점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가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가 바닥이에요. 거기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강의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 다 나왔냐 이거예요. 매도 다 나왔니? 조정 다 나왔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들 적어도 수익률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갔다고 치더라도요. 적어도 한 30% 나왔을 텐데 이 정도면 다 나왔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조정이 조금 더 나와도 돼요. 하루 이틀 더 빠져도 됩니다. 그리고 지수를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시총 1, 2등 갖다 때리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와 네, 하이닉스 얘네를 때리는 거예요. 얘네 둘만 때리면 어떻게 되세요? 지수가 훅 내려가겠죠.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오게 되면 매수가 들어가겠죠.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그래서 지금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수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특히 초보자들 초보자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러죠? 햇병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고점에서 일단 매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실수야. 고점에서 사요. 야 너무너무 좋대. 하이닉스로 돈 번 사람 굉장히 많대요. 야호 나도 사야 되겠다. 하이닉스 지금 안 사면 안 된대. 바보래. 막 이런 얘기하면서 여기서 막 사는 거야. 바글바글. 그러면서 지금 위험한데 안 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망하겠습니까? 지금 막 다 좋다는데 다 돈 번다는데 지금 뭐 물리면 나 계속 들고 가면 되지 뭐 이 생각한다고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했죠. 삼성전자 그거 뭐 망하겠어 삼성전자가 막 네,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뭐 특별 배당금까지 포함해갖고 이번에 주주들 1934원만 받아요 주당. 네, 쉽게 얘기하면요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당 1900 이거 뒤에 더해봐 100을 더하면 10, 100, 1000만, 10만 100주만 갖고 있어도요 이번 분기에 받는 게 19만원이야. 네. 돈 좀 되겠네 그죠? 네, 돈 좀 되겠네. 그 다음에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350원대 배당 받는 거를 이제 410원대로 올립니다.
돈 좀 되겠네. 근데 이익이 또 나오면은 이렇게 특별 배당을 또 줘.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당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보면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조금 이따 할 얘기지만, 자, 그런 생각하면서 삼성전자 이렇게 좋은데 실적 좋다는데 계속 간다는데 왜 안 사? 왜 안 사? 삼성전자 뭐 지금 곡대게 사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망할 일이 없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뭐 계속 좋대요. 내려갈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가요. 물타기지. 네, 한마디로 물타기인데, 주식은 이렇게 매매하시면은요, 아주 그냥 막, 네, 빠박, 네, 큰일 납니다. 500주 갖고 있으면 배당만 100만 원 받겠네요. 배당만 100만 원. 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네. 쑥쑥이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네, 오늘 떨지 않으셨군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날은 떠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런 날은 오히려 잘 됐어. 성주사님 진짜 그래, 올 것이 감사해요. 왔어. 그러면 딱 성주사님 준비하고 있어. 덕분에 존버 오늘 떨지 않았어요. 현금 들고 키읔, 존버해야 키읔. 되겠죠. 지금은 이제 매수해야 되니까. 첫날 사면은요, 거의 대부분 다 깨져요. 지금 아직 투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투매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이닉스 뭐 이제 4% 빠졌는데 이게 투매가 됐습니까? 투매라는 것은요, 시커먼 음봉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뭐 투매라고 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투매는 이렇게 나가요. 무섭게 나가거든요. 진짜 정말 죽을 것같이 나가요. 죽을 것처럼. 죽을 것처럼 나가요. 근데 이런 거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자 여기 정도인데, 근데 이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끝나게 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조정 받을 때 한 번 더 까고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더 까자. 그래서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정도의 저점을 잡아주고 한 번 더 까고요. 네, 까고. 만약에 내일 급락을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마이너스 한 2% 포인트 정도 개파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양봉으로 쫙 치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안 빠져서 시작하대? 아침에? 그러니까 빠져버리잖아요.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해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만만해보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덜 나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조정이 아직 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매수하게 되시면은요, 네, 아주 피곤할 수 있어. 주인 양반 여기 있고요. 네, 소리가 안 들리면 스피커를 키셔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겠지 아마? 스피커를 키시라고 누가 좀 쳐주세요. 스피커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나갔다 오셔야 될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깐다? 뭘 까지? 내가 뭘 깐다 그랬어요? 네. 뭘 깐다 그랬지?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깐니맛 또 까는 거 그런 얘기 아닌가요? 깐니맛 또 깐다? 네. 깐니맛 또 깐다. 깐니맛 또 까? 뭐 그런 거. 이 한 번 더 까내린다고요. 네, 주식을 더 까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라고 지금 보시면 이제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방송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왜냐면 걱정이 되거든. 조정이 나왔으니까 씨 큰일 났다. 이 걱정 반. 그 다음에 지금 혹시라도 이제 내려갔으니까 사도 되나? 이 생각 분명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될까? 그 다음에 주가 조정,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막,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생각 든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여기서 막 궁금증이 막 생기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정은 끝나지 않았고요. 근데 조정이 추세를 망가뜨릴 만큼 그렇게 깊은 조정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조정도 사실 굉장히 아픈 조정이었어요. 네, 아픈 조정이었는데 추세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추세가 뭐 관계 있어야지 망가지. 추세라는 것이 망가질 때는요,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망가질 때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참 반복하다가 기어 내려가요. 이게 추세가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뭐 추세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추세 망가지게 뭐가 있어? 이거 지금 앞에
그 동네 한 바퀴 마실 가려고 이제 막 골목길 벗어난 거밖에 안 돼요. 뭐 어느 정도 가야지 돌아올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여기 집에서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네, 그리고 용감하게 나갔어. 물론 갈 데가 없겠지만 나갔다 이거야. 근데 요 앞에 이제 동네 요 공원이라도, 네,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려고 딱 갔는데 요만큼 간 거야. 요만큼. 네. 요만큼 갔는데 그냥 아이씨 모르겠다. 다 들어가자. 이럴 일은 없거든. 이럴 일은 없어요. 한 바퀴 돌다가 요 절반쯤 왔을 때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택시 타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뭐 앞에 한두 발짝 뛰고서 힘들어고 주저앉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죽을 일은 없어. 죽을 일은 없는데 만에 하나 네 성투사가 뭐 그 작두나를 잘못 갈아가지고 오늘이 만약에 진짜 고점이다. 네 고점이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절대로 그냥 죽지 않아요. 만약에 빠지죠? 그러면 전 고점에 상응하는 주가 반등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조정은 사실 이거는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걱정하게 되면 진짜 나는 초보예요. 이렇게 명차 붙이고 다니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서 겁먹을 필요 없어. 이 상투에서 외봉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상투 외봉은 종목에다 나오는 거지 시장에선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그냥 가는 과정인데 그냥 고점에 사니까 무서운 거야. 네, 무서운 거야. 그리고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그냥 갖다 냅다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막 갖다 집어 던지고 있어. 여기는 이게 무서운 거지. 지금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나? 조정 큰일 나는 거야?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오는데 여러분들, 네,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 추세는 그냥 그대로 연결되고 있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지금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지금 20에서 깨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깊게 들어갈 수 있겠죠. 30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겠죠. 이제는 네. 여기 3100이 지지선이었는데 오늘 좀 깨졌으니까 3000포인트. 근데 잘 생각해봐요. 3000포인트가 지지선이래. 이거 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3000포인트가 지지선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떨고 있어. 왜? 뭐 때문에? 어째서요? 왜 떨고 있죠? 3000포인트가 지지인데? 아니 더 많이 내려가가지고요. 2800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갈 겁니다. 여기 워낙 두꺼워가지고요. 그냥 아주 최악의 경우 막 그냥 폭락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요. 2800까지 떨어졌어. 왜 겁나요? 2800인데 왜 겁나요? 2800인데 겁이 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2800인데 겁이 나요? 지수가 2800인데? 2800포인트 지지선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불과 2달, 3달 전만 하더라도요, 2300, 220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2800은 커녕 3000포인트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2800이 지지선이야.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여기까지 거의 안 올 거예요. 2800이 지지래.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요? 꼭대기에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죠? 네, 성투사 방송을 잘 안 들으셨거나 이제 들으셨거나 네,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니까게 뭐 이렇게 콧방귀를 휑 낀 다음에 매수를 했겠죠? 네, 그런 분들이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요, 이런 루트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루트를 타고 갑니다. 어떤 루트요? 저점권, 즉 이거는 조정이겠죠. 조정이든 안 가든 이런 조정권에서 매수를 잔뜩 해주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즐겨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들어올 때는 이 수익을 조금 내놓고 그 이후에 바닥 잡고 올라갈 때 또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가 등산 갈 때도 이렇게 등성이 타고 가잖아요. 예. 정상까지 갈 때, 네. 바로 직선으로 가면 죽어. 네. 무릎 다 나가요.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고. 등산 올라가는 중에도.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정이 무서운 이유는 위에서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 완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용어로 이렇게 계속 사면 고점에서 사고 그 다음에 오늘 내렸다고 또 사고 조금 올라가면 또 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됩니다. 나가리가 돼요. 나가리. 네. 밖으로 나가버리고 완전히 주식시장을 떠나라가 됩니다. 왜냐면 손실만 잔뜩 보고 떠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물려도 괜찮아요. 물려도 괜찮다고 그랬지. 삼성전자 물려도 괜찮아. 이미 샀는데 뭐 어쩔 겨? 에? 이미 샀는데 뭐 어쩔 겨? 나 지금 여기서 샀어. 95,000원 샀어. 어떡할래? 어? 나 물렸어. 어떡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왜요? 중간에 뻘짓만 안 하시면 돼. 중간에 더 사지만 않으시면 돼요.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락이 멈춘 다음에 조정 다 받고 나서 그때 사시면 돼요. 조정이 끝나는 위치는 어디겠어요? 연기금이 들어올 겁니다. 네, 연기금이 들어와요. 연기금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가 끝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연기금이 들어와서 바닥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매수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면 외국인도 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때 사시면 돼요. 조정이 일단 데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데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네, 이렇게 빠지고 나면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근데 고점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고 있다고 무섭고 막 힘들고 막 저 빠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네. 뭘 어떡해요?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 그 말 여기서 써먹어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가 망하겠슈? 삼성전자 10만원 안 가겠습니까? 15만원 안 가겠습니까? 가지. 시기가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유튜브에 600명 오셨네요. 오늘은 무서운 날이 맞나 보구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네, 조정에 겁먹지 마시고요. 조정 이후에는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네, 다시 상승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배당은 네, 28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셔도 안 돼요. 작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배당을 받으시는 거. 이번에 그게 4분기 배당입니다. 네, 작년 4분기 배당, 삼성전자 배당은 4분기 배당이라서 안 되고요. 지금 뭐 사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배당금이 올라가요. 네, 배당금 올라가서 아마 400원대 이상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400원대면은 1년치 배당이 1,600원 넘는단 말이에요. 네, 1,600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너무 많이 물려 있어.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걱정이긴 한데요.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은 매수하지 마. 매수하지 마. 이게 매수할 기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고 싶지 않아도 매수를 해 아니지. 매수하고 싶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 안 하겠구나.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나불나불 할 거예요. 제가 방송을 잘 듣고 계시면 이때도 무지하게 나불나불 거렸거든. 네, 근데 사고 싶지 않았겠죠. 네, 이거 뭐 조정 나올 때 이럴 때, 아이고 이제 올라갑니다. 걱정 마시고, 네, 나불나불 한다고. 그러면 그때 사는 거야. 네, 아시겠죠? 분기에 한 번 줍니다. 분기, 네, 3개월에 한 번씩 배당 나옵니다. 삼성전자는요, 1년에 4번 줘요. 그래서 지금 돈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가만히 갖고 기다리세요. 반등 나올 때까지. 네.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은요,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네. 빠더서니님, 네, 고맙습니다. 늦게 와서 벌금 내셨군요. 괜찮아요. 빠더서니님 슈퍼채팅 2,000원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사형님 자,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늦게 해서 와서 이렇게 벌금입니다. 나불나불 하는 뒤로 그 가서 상황이 정주행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제가 입 꽉 다물잖아요.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한테서 삼성전자 사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건 한 2개월, 3개월 정도, 한 3개월 됐겠죠? 11월 달 이후로는 저한테 삼성전자 사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사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네. 수익을 즐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파는 것도 아니에요. 네. 팔지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 않아요, 사지 않아요, 쳐다보지 않아요. 네. 아시겠죠? 삼성 할아버지가 와도 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막 개떡 같아 보일 때가 있어. 이 천하의 삼성전자고 나발이고 이거 삼성전자 만약에 종이증권이었으면 화장실 갖고 뒤닦고 버릴 건 그런 정도의 느낌 딱 들 때가 있어. 단풍이도 안 물어갈 주식 이런 삼성전자 그렇게 예뻐 보이던 게 천하의 개잡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시면 돼요. 간단하거든. 네. 주식은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눈치 게임이라고 보시면 눈치 게임. 진짜 눈치 게임 같은 거죠.
딱 보고 있다가 어쭈 이것 봐라. 그때 확 잡으면 그때 확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건들지만 마. 제발 건들지만 마. 지금 자리에서 건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물려 있어도 돼요. 나중에 더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됩니다. 이게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여기서 팔지 말라고, 아니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막 말을 안 듣고 사시더라고. 그 여기서부터 사라고 해도 지금 와서 무슨 삼성전자를 사느냐, 뭐 나만 샀잖아. 42,000원에 43,000원이었나? 뭐 하여튼 평단가 그래갖고 지금은 계속 올라갈 때 사가지고 평단가가 우리 아들 계좌에 지금 47,000원 되어 있어요. 쳐다보지 않을 때 사는 겁니다. 쳐다보지 진짜 개떡 같을 때요. 근데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온 다음에 들어오는 조정은요, 오랫동안 조정을 받거든요. 그 이평선도 다 이렇게 뭉쳐요. 이 이평선 뭉칠 때까지는요, 주가 하락도 많지가 않아. 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가 요 정도 와 있다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네, 아직 많이 남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요, 조정 충분히 기다리고 나서 살 때 되면은 또 제가 미친 듯이 나불나불 할 겁니다. 그냥 방송만 듣고 있으시면 돼. 방송 듣고 있으시면 아, 저 새끼가 저렇게 나불나불 되는구나. 삼성전자도 3, 4개월 정도 나불나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서 대충 아무 때나 사시면 돼요. 네. 그러면 수익이 나옵니다. 네. 수익이 나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네,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주가가 일단 내려가. 오케이. 그러면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휠라 홀딩스를 가지고서 이제 벌금하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휠라 홀딩스는 밑에서 샀어요. 밑에서 사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이게 12월 24일 날 무료 추천주로 나간 거죠. 뭐요, 그게? 크리스마스 거시기로 해서 나갔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조금 올라갔긴 했어요. 근데 올라가도 사지 말라고 했잖아. 올라가도 사는 거 아닌데 뭐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만 물려도 뭐 얼마 물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가 이미 조정을 조금밖에 안 받아도 지지선이에요. 네, 조금밖에 안 받아도 지지선이거든. 그래서 밀릴 일이 별로 없어. 조금만, 그리고 많이 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권에 있는 것도 월급 정보들 다 보시면요, 강원랜드도 그렇고요. 네, 한국선제도 그렇고요. 지들이 내려가봤자 거기서 그냥 반등도 빨려 나올 거예요. 코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거 내려가면 안 돼. 바로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네. 자, 근데 이제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게 나왔어. 세무조사에 대한 벌금이 나왔어. 602억 원. 깜짝 놀라는 거야. 602억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 벌금 나왔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 602억 원을 다 내지 않습니다. 네, 다 낼 이유가 없고요. 다 내지 않습니다. 다 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 뭐 세무조사 나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내일도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아마 시장이 다 빠져서 빠지는 걸 겁니다. 시간 내에서 빠졌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뭐 세무조사 그동안 이제 맞아가지고 이렇게 세금 내고 뭐 벌금 내고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요,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 600억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 통지예요. 네, 니들 그 정도 내야 될 것 같아 라고 통지를 해준 거예요, 휠라 홀딩스한테. 네, 그래서 휠라 홀딩스가 이것을 딱 보고서 600억 원? 항목 쭈르륵 나오니까 뭐 때문에 얼마, 뭐 때문에 얼마, 뭐 때문에 얼마인데, 야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런 거는 다 증거가 있어요. 이건 괜찮은 겁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600억 원은 다 쳐맞는 것이 아니라, 네, 최악의 상황에 600억이지만 이게 600억 다 내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들어가고 조정을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감면이 될 겁니다. 네, 많이 감면이 될 거라서 이 부분은 네, 600억 원이라고 생각되지만 600억 원 다 안 내니까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600억 원 다 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올 상반기 안에 확정 금액을 공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 내도 돼. 네, 확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확정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공지하겠다. 당장 이 내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맘 먹고 들어갔거든요. 작년 11월에요. 맘 먹고 들어갔어요. 근데 세무조사가 들어갔는데
벌금을 안 낼 수가 없어. 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월급 받고 거기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러 들어갔잖아요. 월급 받는데 뭐라도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업은 털면 다 걸려. 뭐든지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 가가지고 털었다 그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치킨집을 하나 하고 있어. 성수통닭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 세무조사가 나왔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걸리는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의 세무조사 여러분 벌금 안 낼 것 같아요? 다 벌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걸려요.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걸린 부분이지. 근데 뭐 사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걸릴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지금 세무조사 나온 이후에도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왔죠. 그다음에 주가 추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11월 이후에 뭐 주가 추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흐름 괜찮아요. 뭐 실적도 앞으로 좋아져요. 괜찮았는데 어쨌든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뭔가는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조사 못 오게 못하지. 네. 세무조사 못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무조건 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세무조사 저 같은 사람은 안 하겠지만 네. 오면은 어유 불쌍하네. 그리고 이거 뭐 밥이라도 사 먹을 걔네가 돈 주고 갈지도 몰라. 네. 어휴 불쌍한 우리 성투사 밥을 굶고 있다고? 네. 여러분 빨리빨리 가입하세요. 네. 밥을 굶고 있대잖아. 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을 보태주고 갈지도 모르지만, 네. 보통 기업들은 세무조사 들어가면 다 걸립니다. 무조건이야. 네. 없던 것까지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치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건 돈 낼 각오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소송이라고 하지만 서로 합의가 되게 해야 되겠죠? 네. 합의. 네. 합의를 통해서 나 얼마만 내면 안 되겠니? 그런 거. 그죠? 600억인데 뭐 한 50억만 내면 안 되겠니? 네. 이제 50억만 내면 처음에 이러겠지? 안 내면 안 되겠니? 그러면 300억. 네, 그러면 50억만 내면 안 되겠니? 200억. 100억만 내면 안 되겠니? 오케이, 땡큐. 네, 그렇게 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600억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떨 필요는 없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반띵 이상은 날리고요. 네. 많이 깎는 애들은 네, 한 5분의 4까지도 깎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100억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리고 어차피 뭐 세무조사 들어간 거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벌금 나올 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뭐 규모 면에서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됐다면 최악이 600억이잖아. 이 정도면은 버티만 하지.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큰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만약에 내일 시장이 폭락했다. 네. 내일도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다. 그래서 휠라홀딩스 주가가 내렸다. 그럼 땡큐야. 왜냐면 악재 때문에 떨어질 거 시장이 빠져서 더 빠지는 건 같이 빠졌으니까 오케이 땡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시장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휠라홀딩스도 네, 어느 정도는 비벼주겠죠.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애들은 조정이 되면 무조건 사야 돼. 네. 무조건 사야 돼요. 대신에 오늘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날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래도 옆으로 양봉 하나 붙여줘야지 매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시간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 4% 빠져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시간에서 상한가 간 애들도 다음날 못 가더라 이 얘기야. 시간에서 상한가 다음날 못 가더라. 시간에서 마이너스 난 것은 다음날 빠지겠슈?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네. 이거는 답이 이렇습니다. 너무 걱정 말자. 네. 내일 혹시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면 오케이 땡큐. 네. 그러면 4달러가 되겠지. 4달러. 네. 4달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조정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조정이 무조건 돼요.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날려요.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고요. 하여튼 뭐 벌금이라는 명목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돈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휠라홀딩스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면 악재를 통한 어떤 부분들 이게 희석이 되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땡큐가 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내려간 이후에 옆으로 빨간색 양봉 하나만 붙여주면 매수가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지권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봉이 매수의 신호가 됩니다. 양봉이 근데 아침에 나왔다 오후에 음봉 바뀔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된다 말아야 된다? 사야 한다 말아야 된다?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조정이 끝날 때 매수할 때 되면 나불거립니다.
그럴 때 사시면 돼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때 무방에서 엄청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하시면 돼요. 이 뭐 사실 걱정하실 만한 내용들 사실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조정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박셀바이오, 네,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지만 박셀바이오 제가 지난번에 종목 진단 해드렸잖아. 네? 최강우통님 최고 슈퍼 스티커 고맙습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최강우통 네. 5님 슈퍼채팅 지난번에 1000원 종목 진단 해드렸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였어요? 언제였어? 지난주였지. 데드 나오면은 조정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다 빠졌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안 죽어요. 네,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반등 기다려야 돼. 여기서 팔았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안 팔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문자 엄청 많이 보냈는데, 오늘 제가 문자 엄청 많이 보냈어요. 아침부터. 네, 팔지 말자 이런 거 해가지고 문자 많이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문자 못 받으셨으면 전화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스팸 처리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문자 많이 보냈는데, 네, 가만히 있으라고. 팔지 말라고. 네, 팔지 말라고 문자 엄청 보냈어요. 팔지 마. 오늘 VI도 하나 있었잖아. VI 문자도 하나 보냈잖아요. 오늘 같은 VI가 있었어. 써니전자라고. 네, 팍 뛰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10%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VI. 오늘도 VI 문자 보냅니다. 이런 날도 VI를 보내는구만.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침에는요 되게 걱정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막 장 빠진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훅 떨어지고 2점 몇 프로씩 빠지고 막 그러고 종목도 막 10% 정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보고 있으면요 팔고 싶어져요. 네, 보고 있으면 팔고 싶어. 보고 있으면 팔고 싶고, 문자 오는 번호보다도 저기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게 전화번호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통신사나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스팸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오늘 같은 날은 문자 뭐 열심히 많이 보내드리죠. 왜냐면 이런 데서 흔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내일도 아마 그냥 홀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버렸으면 그런 문자 못 보냅니다. 무섭죠? 파십시오. 뭐 팔아요.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뭐 손절합니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오늘 막 굉장히 막 무서울 거 아니에요. 무섭고 막 벌벌 떨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문자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알았어, 치워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계좌가 수익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총알이 없을 때는요, 네, 총알이 없을 때는 총알이 나올 거예요. 월급날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이 지금 다 좋다 그러면은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자, 내가 삼성전자를 5만원에 샀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한 7만원까지 내려왔어. 요렇게 해가지고 돌아설 때는 분명 살 때가 될 거예요. 살 때가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총알이 없는데 근데 5만원 샀어. 그럼 그냥 놔둬도 돼요. 네, 그냥 놔두셔도 돼요. 왜냐면 저 밑에까지 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추가 매수를 굳이 해야 될 그런 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60% 70% 수익 났던 게 뭐 지금 몇 프로야? 50%까지 떨어진 거죠. 네, 삼성전자 수익률 50%까지 떨어졌어. 떨어져서 50%예요. 네, 삼성전자 수익률 떨어져서 50%. 50%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빠져가지고 한 40%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 이 상태에서 사실은 매수를 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조정 그냥 버티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안 나는 사람이지, 수익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수익이 나지 않는 사람들,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총알이 없어. 그러면은 종목을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계속 빠질 것인가 아닌가.
그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 종목 중에서 그냥 계속 빠지는 거든 아니면 막 그냥 계속 밀리는 거든 뭐 추세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럴 때 정리를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시장 핑계 될 수 있잖아. 아, 그 시장 더러운 새끼 그러면서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손절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매도하셔도 마음은 좀 편할 걸. 네. 왜냐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네. 이거를 팔자냐 막 아깝고 장은 계속 올라가니까 금방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손실은 커지고 있어. 근데 장이 이렇게 막 빠지니까 같이 빠져. 에이 안 되겠다. 시장 때문에 안 되겠네. 그리고 파는 거지.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이 총알이 없을 때는 뭐 기존의 수익 종목을 조금 팔아가지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손실난 종목을 근데 손실난 종목을 따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런 원칙이 있어요. 계좌 운영을 할 때 수익 종목이 있고 손실 종목이 있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을 줄일 것이냐, 무엇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난 종목을 잘라가지고 손실난 종목을 물타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원래 잘 나가는 놈이 더 가는 거고요. 못 나가는 놈은 계속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를 때는 못난 놈부터 자르는 거예요. 가장 나쁜 놈부터. 가장 마이너스가 큰 놈부터 잘라가지고요. 잘 나가는 놈이 조정 들어와서 매수 타이밍 왔을 때 그때 더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총알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네, 운영하실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항상 저점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저점 매수만. 밑에서 사는 것만 하세요. 밑에서 사는 것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1월달 들어서는 매매를 그렇게 뭐 많이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점 매수가 들어간 종목들 아니 뭐 우리 월급 종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저점 매수가 들어간 종목들은요. 오늘 같은 날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뭐 수익률 조금 까먹은 거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수익이에요. 제가 이번에 월급날 매수한 종목들 보면요. 뭐 있었어? 뭐 휠라홀딩스 지금 아직 플러스고요. 남해화학 플러스고요. 코이버 플러스고요. 한국선제 플러스고요. 대덕도 플러스고요. 한국토지신탁도 플러스고요. 화천기계만 아직 마이너스고요. 민엔지 플러스고요. 뭐 다 플러스예요. 네. 밀린 거 없어. 그 다음에 하락폭도요. 네. 대덕 같은 경우 2.9%. 근데 아직 뭐 플러스는 상관없지. 한국선제 마이너스 1.3%. 코이버 0.4%. 남해화학 2.5%. 휠라홀딩스 2.5%. 뭐 그래요. 그냥. 뭐 특별히 뭐 그렇잖아. 걱정스럽다 이런 거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도 있어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로 한글을 적어놓은 그 종목. 그것도 뭐 지금 일단 수익 중이죠. 그 다음에 오늘 뭐 산 것도 네, 뭐 크게 뭐 마이너스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만 매수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크게 날 일이 별로 없어. 뭐라고 말하기가 없다. 종목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긴 한다. 근데 이게 저점권에서 있는 종목들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항상 저점권 종목들은요 물리고 시작해. 네. 올라가는 이런 장에서 이럴 때 매수해도요. 네. 저점권 사는 종목들은 항상 물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이 빠져서 물리나, 네, 상승장에서 물리나 어쨌든 사면 물리는 건데 뭐 젠장을 저거 빠진 건 뭐 큰 걱정 안 내거든요. 네. 큰 걱정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점권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자리도 그냥 똑같아. 일상이야. 일상. 올라갈 때랑 똑같아요.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그냥 그 자리 왔다리 갔다리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튀어 올라가죠. 튀어 올라가면서 수익이 팍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것도 저점권 종목을 사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도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난 것들 오늘 뭐 화신? 네. 화신이 100%를 넘겼어야 되는데
이런 거 뭐 조정 오늘 3% 나왔더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밑에서 그냥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것도 살 때 뭐 마이너스 좀 나오고 뭐 그랬지만은 네, 올라가면 괜찮죠. 뭐 ENM도 마찬가지고요. 뭐 조정 내려가는데 뭐 어쩔 거야. 지금 뭐 내려가든가 말든가. 네. 근데 뭐 물론 아깝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깝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깝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신고가고 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SK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조정 좀 들어가면 뭐 어때요? 네. 뭐 어때요? 들어가? 괜찮아? 어차피 지지선 또 30만원 나올 건데 뭐 더 내려가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매수한 가격은 안 올 건데 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올라가. 좋은 거는 들어왔을 때 여유 있게 또 더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에이씨 뭐 그렇게 하냐? 위에서 딱 팔고 밑에서 딱 올라갈 때 사줘야지. 그게 전문가지. 네, 그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네.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몇 번 해보려다가 네, 망했잖아. 네. 알죠? 수산중공업 뭐 이런 거. 네, 망했잖아. 못 사. 사야 된대. 포스코 이런 거 이번에 들어오면 사야지. 네. 네, 보면 말했다. 네, 포스코 들어오면 산다고 그랬어요. 네. 포스코 들어오면 산다고 그랬어요. 요렇게 22만 원쯤 들어오면 난 포스코를 삽니다. 네. 누가 사지 말라 그랬다고? 네. 그래도 난 살 거야. 네, 포스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네. 다음 월급 정보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마 이번에 조정이 조금 독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회를 조금 이렇게 늘어지는 시기가 좀 길어지면 아주 좋은 것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롯데케미칼 뭐 이런 거. 네, 들어오면 사는 거야. 이런 거는. 네, 오케이, 땡큐. 네, 그럼 밑에서 그냥 입적 벌리고 있다가 낼름 사는 거죠. 낼름 사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제 종목은 상한가 많이 안 나와요. 때가 됐을 때 많이 올라가는 거죠. 때가 됐을 때. 때가 돼야지 올라가요. 때가 되면은 막, 네, 미친 듯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가 아니면 네, 아주 그냥 처음에. 그리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뭐 한두 달은 굉장히 개고생합니다. 수익도 안 나고요. 뭐야 이거 막 네, 수익 날 때까지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매수하시면 그냥 뭐 장이 좋고 막 다른 것도 올라가고 막 그런 문자는 뭐 VI 걸립니다. 뭐 더 사세요. 뭐 상한가 축하해요. 뭐 100% 차익 실현해요. 문자 나가는데 내가 최근에 산 종목들은 계속 밑바닥 기고 있거든. 아 이게 맞는 거야? 막 이렇게 뻥치는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거기에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네. 느긋하게 가세요. 느긋하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셔야 돼. 편안하게. 뭐든지 편안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사실 포트폴리오 들고 계신 분, 뭐 우리 방에 계신 분들,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공포에 떨 수 있어요. 근데 뭐 마이너스, 시장 대비해서 마이너스 얼마 안 나왔어. 떨 정도 아니고요. 그 정도 각오 없으면 주식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뭐 조금 변동 나오는 거, 뭐 마이너스 한 5% 막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막 어유 막 그냥 어떻게 시장을 뭐 큰일 나는 거 막 밤에 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되지. 아침 그러면 안 돼요. 5시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함께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든든합니다. 아무것도 덕분에 아닙니다. 오, 아침 5시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든든해요. 네. 네, 항상 든든한 네, 그런 사람이 되요. 제 조정장에서는 또 시황을 잘 보거든요. 왜냐면 바닥 잡는데 아주 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눈깔 뒤집어 보거든요. 막 이렇게. 네, 눈깔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떨어지는 오늘 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가 떨어진 이유는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거고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압박감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뭐 오늘 왜 빠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종목 진단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종목 진단 뭐 궁금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신라섬유 같은 거, 네, 이것도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긴 한데 신라섬유 같은 이런 것들은 뭐 왜 상한가가 왔어요, 이런 것들은 특징주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오늘 떨어진 것들 뭐 박셀바이오 왜 떨어졌어요? 시장이 빠져서예요. SDI 왜 떨어졌어요? 시장이 빠져서죠. LG화학 왜 빠진 것 같아요? LG화학 왜 빠졌지 이거? 시장이 빠져서. 안 빠졌네 이것도. 이거 왜 안 빠졌어? 네. 삼성전자 오늘 왜 하락했어요? 시장 빠져서. 네. 단기 바닥 이런 거 찝지 말아요. 단기 바닥을 건드리지 마. 장기 바닥 자체를 생각하지 마세요. 바닥이 언제라고 우리가 딱 집어내는 순간 나는 물리게 됩니다. 바닥은
바닥이구나 딱 보여요. 아, 바닥이구나. 이 새끼들 이제 끝났구나. 다 팔았구나. 이거 느낌 딱 오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차트만 보는 거 아니야? 오늘 종목 진단 하지 마세요. 종목 진단 필요 없어. 왜 빠졌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는 거라서 뭐 언제 올라간다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종목 진단 오늘은 그냥 빠졌으면 아 그냥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올라갈 때 다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면 그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 있겠죠? 근데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그럼 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참고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장이 내려갈 땐 다 같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시장이 내려갈 때 나는 조금만 내려가면 좋겠다 이거지. 네. 하이닉스 사지 말란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해야 됩니까? 뭘 자꾸 물어봐. 사지 말라고.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하이닉스 사지 마. 아시겠죠? 내가 여기 아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 기다리시고 조정이 끝날 때 매수할 때 되면 내가 말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또 물으실 건 아니지? 또 물어보면 안 된다 이제.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지 마. 네. 사지 마세요. 아무튼요. 그래서 하이닉스 사지 말라고 또 얘기했어. 사면 안 돼요. 사는 게 아니야. 떨어질 때는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려서 바닥을 잡아서 바닥 때 그때 매수하시라고 내가 얘기해 준다고요. 그때 되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야. 지금 오시면서 계속 물어본 거야. 지금도 그 필라올릭에서 또 물어보시잖아. 야, 이따가 녹화 방송 올라가면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들어보시고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 지금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죠? 어디까지 떨어지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 어디가 바닥인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바닥이 되면 그 자리에 이게 바닥이구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가 나와요. 주가가 내일도 빠질 수 있잖아. 그 뭐 여기서 바닥이 뭐 8만 원입니다. 그럼 8만 원이 바닥이 딱 찝힐까? 천만의 말씀.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운이 좋은 거지. 바닥은 바닥이라고 이게 티가 나요. 바닥 티가 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티가 나. 이런 티. 바닥이잖아. 바닥. 뭐 다 내려갔다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바닥은 바닥이라는 티가 나. 오늘 하이닉스 샀는데 어떡할까요? 또 내가 얘기해드렸어. 고점에 물린 건 어쩔 수 없어. 물렸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일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린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일단은 내 팔자잖아요. 내 팔자야. 그리고 일단은 오늘 밤에 이불킥을 하실 수도 있겠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중요한 건 물렸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밑에서 하이닉스가 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망하지 않아. 안 망해. 하이닉스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안 망하니까 그거 이제 문제는 그거야. 밑에서 사서 수익이 나가는 상태에서 보유를 하느냐, 위에서 사가지고 손실이 나는 상태로 보유하냐, 그 차이예요. 괴롭느냐 아니냐. 네, 괴롭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에요. 그냥 나는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고점에 물려도 나는 괜찮아요. 96,800원에 물려도 괜찮습니다. 팔 필요가 없어. 왜냐면 삼성전자가 96,800원 다시는 못 깰까?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할 정도라면 난 단타 치지 않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난 단타 치지 않겠다는 마음 일단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타가 단타 치지 않고 장타로 가겠다, 나 길게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 자체가 뭐 1년, 2년 이런 게 아니라 3개월, 4개월 막 이런 장타를 생각하셨으면 큰일 나는 거지. 네. 그래서 기간이 6개월 지나고 막 1년 조정받고 횡보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고점에 사지 말라는 거지. 고점에 산 죄예요. 그건 죄값을 받아야 돼. 그 고점에 산 죄예요. 밑에 사시면은 그럴 일이 없어. 수익이 나은 상태에서 계속 횡보가 되는 부분이니까. 네. 매도하면 홀랑 올라간다 이제. 네. 이런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는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매수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내일 당장 내일 음봉이 나왔어. 이렇게 훅 떨어졌어요. 그 말대로 했더니 그냥 양봉으로 갑자기 치어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계속 날아가서 전고점 넘어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자괴감 든다고요. 네, 그냥 둬야 돼. 그냥 두는 거야.
물리면 그냥 있어야 돼요. 이런 대형주들은 그냥 물리면 그냥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 아니란 건 뭐냐면 얘네들이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업이 계속 개선돼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실적이 좋아지고 뭐 사업황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기업이 어려워서 망할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돼. 네. 내가 그냥 300만 원 월급 받다가 오늘 이번 연도부터 50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어. 근데 아이씨 우리 집 망했어. 월급이 올랐어. 막 귓방망이 맞습니다. 아시죠? 친구들하고 포장마차 가가지고 술 마시면 그래보세요. 아 나 월급 1000만 원 올랐네. 짜증나. 아 어떻게 살지? 귓방망이 맞아요. 귓방망이 맞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 월급 1000만 원 올랐는데 뭐가 막이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시장이 좋아질 때는요.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이거 여기서 걱정을 해버리면 안 돼요. 쫄면 안 돼.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짜잔. 떡상을 하면 떡상. 네, 기다리면 떡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고수라도 여기서 팔고 뭐 다시 매수 포인트 잡아서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못 삽니다. 난 그래서 그냥 냅둬요. 냅둡니다. 물렸어? 기다리세요. 대형주는 기다리십시오. 그냥 계세요. 떡상이라니까 떡상. 네. 곰팡이라 보지 마세요. 상한 떡이 아니라 떡상이에요. 떡상.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이것의 제목이에요. 네.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짤인데 이거 몰라? 네. 되게 유명한 짤이에요. 존버하면 떡상한다. 아주 유명한 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나 보는, 우리 방송에서나 보는 거야. 어디 뭐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에서 이런 떡상하는 그림 보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뭐 곰팡이상, 곰팡상은 뭐야? 곰방상가입니다. 네. 곰방상가요? 네. 몰라요. 떡을 좋아하는가 보지. 네. 쫀득쫀득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그래서 하여튼 포트폴리오는요,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난 엉망이야. 아유,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냥 짜증나. 막 그럴 때는요,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한번 하세요. 좋잖아요. 시장 조정이라는 핑계 때문에 얼마나 좋아. 그동안 손정 못했던 거 잘라낼 수 있고요. 돈 마련해가지고. 이제부터 또 바닥에 있는 것도 사나가세요. 당장은 답답하고 짜증나도 결과적으로는 조정할 때 편안하고 상승할 때 많이 오릅니다. 그것만 챙기시면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최고점에 물려도 괜찮아. 근데 방송을 그냥 뭐 한 달 전에만 들었어. 아니 한 달 전이 뭐야. 되게 오래전 여기서부터 사지 말라 했던 것 같은데 12월 달 넘어가면서 그죠? 11월 달까지는 그래도 내가 뭐 조정 되면 좀 사도 돼요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1월 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수도 했었거든요. 11월 초에. 근데 12월부터는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입에다 달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 올라가니까 흥분했죠. 네. 사실 먹은 것도 없어요. 여기서 74,000원 사가지고 9만 원 이거 뭐 먹은 게 뭐 있어요? 먹은 게 뭐 있어? 근데 또 이후 내려오면은 다 토했지 뭐. 밑에 사가지고 가야 돼요. 중간 이런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3일 만에 또 80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실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광고의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88TV 설맞이 이벤트. 여러분들이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린 돈을 수업료로 내시면 좀 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죠. 네. 고용도 그냥 두셔도 되는 거예요. 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종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종목 걱정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바닥 잡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시장이 빠지니까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갈 때 되고 뭐 어떻게 해? 내일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파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그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시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내려갈 때 팔 거예요? 그래서 나 물렸어. 파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종목 진행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등이 그래서 나오겠느냐, 아니면 그 반등 때 내가 좀 더 사도 되겠느냐, 아니면 거기서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다리세요. 주가 뭐 총알 들고 계신 분들 또 조급해가지고 문제야. 이게 조정 하루 딱 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낼름 가가지고 잡는데, 네, 조금 더 추워지거나 무서워지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네, 또 이제 광고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광고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도 광고를 네, 하겠네. 이제 뭐 할 얘기 거의 다 끝났으니까 광고하면서 마무리를 해야지. 오늘 전문가 수강료 할인 이게 설맞이 특별 이벤트예요. 네, 설맞이 특별 이벤트인데 3개월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119만 원, 119지 119.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아주 딱 좋다 이거. 네, 119. 긴급 구조 119네. 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수강료 할인도 같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이게 그 설 연휴 이틀을 추가 연장해 드리는 거는 유료형 가입되어 계신 분들한테는 이틀이 무조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틀 추가 연장은 그 설 연휴 이틀, 휴일 동안에 되는 이틀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요. 이 3개월 지금 이 설맞이 특별 이벤트는요, 지금 전무후무한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3개월을 119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연장 시에 3개월 119만원이 계속 유지가 된답니다. 네. 이번 이벤트에서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만. 네. 이번 이벤트에서만. 이번에 뭐 지수 상승, 그 다음에 하락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뭐 그런 특별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네,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네. 행복나누님, 네. 행복나눔님 고마워요. 슈퍼채팅 3,000원 슈퍼채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이벤트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요. 이게 120만원을 3으로 나누면 39만원대 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4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유료 회원님들도 만약에 내가 연장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요거를 한번 결제해 놓으시면 요걸로 계속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네, 가져가실 수 있다니. 뭐 홈쇼핑 너무 많이 갔나봐.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상담원 전화가 불통이니까 네, 사이트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결제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죠. 네, 88TV 가셔가지고 여기 성투사 옆에 노란불 네, VIP 가입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네, 아이고 참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 하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네,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일단은 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뭐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실 거고 처음에 들어와서 뭐 당장 수익이 안 나네 그런 걸로 뭐 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포트폴리오가 편안하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오시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료 방송이 2번 나가요. 4번 나가요. 장중 방송이 2회가 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그 다음에 이게 장중 방송이에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마감 때까지 장중 방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저녁 8시에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 방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유료 방송이 진행되고요. 문자는 계속 날려드립니다. 문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돌아서고 보면 또 있고 돌아서고 보면 또 있고 그럴 거예요. 문자 엄청나게 날리니까 수다쟁이 같은 문자를 날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 받아보시면 되고, 문자 받으실 때는 뭐 종목 이름, 그 다음에 종목 가격, 코드명, 종목 이름, 종목 코드, 그 다음에 뭐 가격, 코드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종목명, 그 다음에 가격, 비중,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어떻게, 추가 매수는 어떻게, 뭐 등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자꾸 보내려고 그러지? 지금 당장 갈 거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88TV에서 유료연님도 이거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 네, 88TV에서 이 그림 있죠? 이 사진의 왼쪽 콧구멍을 찔러주셔야 돼요. 왼쪽 콧구멍에 이 마우스 여기 손가락을 갖다 대고 칵 누르시면요, 이 화면 넘어가요. 오른쪽 콧구멍이나 뭐 이마 이런 데 안 됩니다. 여기 왼쪽 콧구멍에 딱 대야 돼요. 그래야지 딱 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 룸이 있어요. 전문가 룸을 딱 클릭하시고
종목 리포트라는 데 가시면은 무슨 종목을 샀는지가 나와. 네. 무슨 종목을 샀는지 그 리포트가 쭉 나옵니다. 요게 이제 26일 날 사고 오늘 또 사고 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쭉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게 키스트란 말이에요. 키스트 해가지고 차트 나오고 설명 나오고 왜 샀는지 그다음에 뭐 사업 영위하는 거 매수 가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적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되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해놔요. 그다음 이런 것들은 다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차익 실현한 것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100% 나온 것들은 이렇게 써놓죠. 잘 써놔요. 현대위야 뭐 보면 왜 여기서 샀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뭐 대충 이런 거 읽어보면 돼요. 근데 굳이 안 읽어보셔도 없긴 한데 그래도 내가 뭘 샀는지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내가 뭘 샀는지 정도는 나와야지.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주식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인트론 바이오 있네. 인트론 바이오 이때 사가지고 뭐 왜 이게 올라가는지 뭐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다 써놓고요. 뭐 테마 이런 것도 써놓고 뭐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매수 가격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 더 볼까? 이게 뭐야? 이거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은 왜 배터리 사업 부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실적은 이러쿵 저러쿵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 뭐 지금 그래서 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운영은 저렇게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리포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부자 아빠나 성투사 뭐 이런 거 검색했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뻥이야. 네. 여기 그거 다 사기입니다. 절대 거기다 돈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어디 갔니? 공지사항 한번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또. 이거 스팸 이런 거 더럽게 많이 나오죠. 이제 공지를 스팸 문자고 옛날에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내가 만들었거든요. 사기 조심해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긴급 공지.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뭐 카카오톡이나 SNS, 카페 등을 이용해 가지고 리딩을 하지 않아요. 절대 리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리딩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가입하는 것은 무조건 이겁니다. 무조건 88TV를 통해서만 가입이 됩니다. 다른 거는 가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 부자 아빠 주식 갖고 뭐 부자 아빠 어쩌고 나오는데 요즘엔 성투사만 치더라도 엄청 나오더라고. 네. 성투사의 뭐 주식을 부자 되기 진짜입니다. 뭐 공식 계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사기고요.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은 돈을 지네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운영해 준다고. 1인 매매 불법인 거 아시죠? 네. 나는 준법 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불법적인 거는 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와. 왜냐면 저는 증권사에 있을 때도 증권사 직원들 주식 투자하지 말라가지고 계좌 동결한 걸 엄청나게 오래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런 거 하지 않아요. 1인 매매 무조건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보내는 거 절대 안 돼요. 근데 진짜 여기 돈 보내고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나 몇천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전화 오는데 우리 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진짜 경찰서 제가 진짜 경찰서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래갖고 그 뭐 사기에 대한 소장 접수하고 다 그랬는데 못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절대 이런 거 돈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검색하지 마시고 카페 이런 것도요. 네. 없어. 그런 거 다 없어. 카페는 성투사에 뭐 주식으로 부자 되기 다운 카페가 있겠는데 거기서도 뭐 리딩 같은 거 안 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조건 리딩은 88TV야. 그 다음에 방송 컨텐츠 이런 것들은 네, 유튜브 이런 쪽에 올라가는 거지. 유튜브에서는 뭐 여러분들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 채팅을 통해서 네, 고양미 보내주는 거 뭐 그런 정도밖에 없잖아. 그래서 리딩 같은 건 절대 안 하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입은 88TV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20분 좀 넘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조정장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장은요, 이런 조정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네, 언제고 나올 조정 이미 나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항상 고민이 되는 자리들,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은 고점 매수자의 영역이에요.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항상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안 하시면 돼. 나 손해 안 보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계좌가 손실이 자꾸 나요. 어떻게 하면 수익 나요? 그렇게 안 하면 돼. 그죠? 매매를 그렇게 안 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매매를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점에 물려서 힘들죠? 고점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꼭 그것만 명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시장 조정은 어차피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된 투자, 제대로 된 마음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또 좋은 종목들이 수익 다시 만들어 줍니다. 지금 수익 조금 깎아먹은 거 다시 복구됩니다.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유료연 가입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조정장에서는 편안하게 좀 마음 먹으시고 너무 떨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큰일 안 나요. 네. 저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딱 뒤에 계시면 돼요. 내가 앞에서 딱 보고 있다가 쉣 조정? 너 조정? 나 성투사야? 막 네. 패 그냥 막 끝날 때까지 패는 거야. 너 조정? 나 성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네. 여기까지 그만 주제볼 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패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합니다. 네, 내일도 성공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가죠.